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큰 하락과 혹은 상승을 보여주지 않고 지속적인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8월 달에 큰 폭의 하락을 다시 한번 맛본 이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아래에서 하회를 하면서 전반적인 상승 동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마켓캡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57% 소폭으로 상승을 해줬지만 이 마켓캡 여전히 1억 달러 아래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또한 현재는 40% 아래에서 거래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을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장세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전일 대비 0.29%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 또 전주 대비도 0.27%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19,000달러의 강한 지지선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펀드 제공업체인 코인쉐어즈의 최고 전략 책임자죠. 이 멜템 드리머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21번의 뉴욕 증시 약세장을 분석을 해본 결과 이 S&P 500 지수가 연 중반에만 12번을 찍었다라고 전하면서 이 올해도 6월에서 10월 사이에 다시 한번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또 현재처럼 이 미증시 그리고 비트코인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시점에는 이 미증시의 가격 하락이 결국 우리 시장에도 직접적인 가격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을 짚어냈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이번에 27,000달러를 돌파해주게 된다면은 이 숏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 분석가의 분석도 나왔습니다. 2만 달러를 회복을 해준다면은 2,700에서 2,800선까지 좀 일시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그렇게 된다면은 22,500에서 23,0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19,500달러에서 19,000선이 붕괴가 된다면은 해당 숏스퀴즈의 시나리오는 무효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현재 가격은 19,849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번 주 중으로 28,000달러 이상을 재돌파해 줄 수 있을지 좀 집중해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0.77% 올랐고요. 전주 대비는 7% 다시 상승을 해주면서 현재 가격은 1,500불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머지 업데이트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의 거래 대금이 비트코인을 추월했다라고 합니다. 8월부터 이더리움의 전체 거래 대금이 비트코인을 넘어서기 시작을 한 건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래 대금이 현재 1,633억 원으로 비트코인이 현재 985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앞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지난달 30일에는 이더리움의 거래 대금이 1,966억 원으로 비트코인의 거의 2배 가까이 넘어서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업비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이러하고 다른 거래소들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 빗썸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거래액이 이미 1위로 올라섰고 또 22일에서 28일 주부터는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추월했다라고 합니다. 또 코인원 같은 경우도 8월 중순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액이 이렇게 앞치락 뒤치락하면서 지난달 26일부터는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코인마켓캡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거래 대금이 월등히 높은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머지 업데이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더리움을 향한 매수세가 돋보이는 한 주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선물 1일 거래량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더리움의 선물 1일 거래량이 또 비트코인을 추월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이 머지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제공업체인 카이코를 인용을 해보자면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머지를 앞두고 현재 이 현물 포지션을 해칭하거나 혹은 머지의 실패 또는 지연에 베팅함으로써 오히려 롱이 아닌 숏 선물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한편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 이더리움 머지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 동시에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 우려를 다시 한번 제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좀 정치적인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이 작업 증명 POW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할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실제로 공격을 당하게 된다면 적어도 하이브리드, 융합되어 있는 지분증명 합의 알고리즘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좀 가격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만큼 고통스러운 과정은 동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채굴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수수료가 변동성이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다라고 합니다. 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봤을 때 뚜렷한 성장세가 없는 부분이 기존 POW에서 POS 혹은 이 하이브리드로 전환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이 머지를 앞두고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이지만 여전히 머지 이후에 이더리움의 가격과 관련해서 비관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전문 투자사인 BK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최고 경영자죠. 브라이언 켈리 같은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이더리움 머지가 되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머지를 앞두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사실 뉴스 이벤트로 인한 매수세일 뿐 기술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가격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우려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머지가 기술적인 결함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예상한 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3위의 테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변동성 없는 가격 1불이고요. USDC도 변동성 없는 가격 1불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위의 중국 거래소인 BNB입니다. 전일 대비 0.07% 소폭으로 올라주면서 전주와 비슷한 가격대 유지해주고 있고요. 가격은 현재 27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의 바이낸스 USD도 큰 변동성 없는 가격 1불 잘 고정돼 있고요. 이 카르다노 같은 경우 상위 시가총액 10개 종목 중에 전주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 14% 올랐고요. 전장 대비도 3% 올랐고 또 주말 사이에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 이유로는 바로 카르다노의 바즐 하드포크의 정확한 업데이트 날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카르다노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이 메인넷 바즐 하드포크 업그레이드가 9월 22일에 진행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까지 광범위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또 커뮤니티와의 논의 끝에 예상 날짜를 공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카르다노의 업데이트는 정말 이더리움의 머지와 같이 이번 카르다노에 있어서는 중대 업그레이드로 꼽히기도 하고 또 네트워크 용량이 늘어나고 거래 비용은 낮춰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더 많은 투자자와 프로젝트들이 이 카르다노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드포크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부터 이미 예상이 되어져 있었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수차례 연기가 되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실망을 했었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정확한 날짜가 발표가 되면서 가격적으로도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이 8월 한 달 동안 이 하루 평균 프로젝트가 1개 이상씩 증가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네트워크 기반 프로젝트가 31개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하루에 하나씩 늘어난 셈이죠. 현재 카르다노의 네트워크 프로젝트 수는 1000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더리움만큼 큰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카르다노 프로젝트, 이 메인넷 하드포크 업데이트 이후에 또 어떤 가격적인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8회 리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0.36% 소폭으로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0.33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솔라나도 전일 대비 2.61% 오른 31달러, 그리고 도지코인이 전장 대비 0.49% 소폭으로 올라주면서 가격은 0.0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큰 상승폭은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또 어떠한 하락도 보여주고 있지 않은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셨고요. 그렇다면 현재 업계에서 전해지고 있는 주요 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의 사무총장이 앞으로 미래화폐 시스템에는 암호화폐와 같은 기술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IMF 발행 보고서를 통해서 해당 의견을 전했는데요. 앞으로 미래화폐 시스템은 암호화폐가 증명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지만 중앙은행에 제공하는 신뢰에 기반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암호화폐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거래는 중앙은행 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에 고정이 되어져 있지만 지난 테라 사태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도 크게 안정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확인했다라고 전하면서 암호화폐 특징 중 하나인 이 익명성 같은 부분도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우리의 삶에 큰 혁신을 가져다 주는 가능성을 보여주긴 하지만 기술의 이점이 더 건전한 기반 위에 놓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앙은행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의 출시가 시급하다라고 전했고요. 또 외신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하원 스테이블 코인 규제 심의가 내년까지도 늦춰져 줄 수 있다는 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좀 출시가 될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현재 여러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내년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 시장에서도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규제안들, 이 법안들이 입법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까지도 모두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